선부중학교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박수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유연성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원래는 안내된 그 가정통신문에는 순발력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건강 관련 체력 요소 중 하나인 유연성에 대한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순발력 수업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연성 수업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 주에 순발력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하게 된 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심폐지구력, 저번 시간에 했던 심폐지구력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심폐지구력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퀴즈를 통해서 심폐지구력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심폐지구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심박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리고 과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아주 정말 선생님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박수, 운동 강도, 심폐지구력의 관계를 알고 나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심폐지구력이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운동 강도를 결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목표 심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어려워했지만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목표 심박수라는 개념이 너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서 선생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서 계산을 해줬고 물론 틀린 학생들도 많았지만은 공식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했다는 것 자체 목표 심박수라는 게 뭐구나 라고 생각해봤던 것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운동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멋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운동하는 게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생님도 굉장히 뿌듯한 수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유연성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유연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의와 중요성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유연성 운동 팁, 꿀팁들. 세 번째는 효율적인 유연성 운동을 위한 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연성을 측정하는 방법과 향상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연성의 의미입니다. 자, 유연성의 의미, 자, 정의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유연성의 정의, 유연성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유연하다라는 말 많이 하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유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와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좀 쉽게 얘기하면은 자, 우리 근육과 인대를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관절을 경첩. 자, 경첩이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봤어요. 경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 때 문이랑 벽이랑 연결해 주는 그 철 부분 있죠. 이렇게 접히는 철 부분. 이 철 부분을 경첩이라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관절과도 우리 인체 관절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고무줄이 잘 늘어나고 경첩이 잘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근육과 인대, 관절도 이렇게 잘 원활하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를 뭐라고 한다? 유연성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유연성에 대한 의미의 어떤 중요성, 왜 유연성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선생님뿐만 아니라 최영현 선생님도 항상 강조하는 부상 예방. 자, 건강 관련 체력들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심폐지구력,
또 근력근지구력,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더 뒤에서 배울 신체 구성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자, 건강 관련 체력입니다. 자, 건강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된 이 체력 요소들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강 관련 체력 요소들을 잘 향상시키고 관리를 해야 운동할 때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부상 예방은 항상 따라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시켜준다.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은 뭘까요? 자, 그렇죠.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는 이 수축 이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이 가지고 있는 수축 이완 능력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연성을 계속 좋게 유지해줘야 수축하고 늘어나는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관절의 무리를 감소시켜준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라고 얘기했죠. 자, 유연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팔꿈치 관절을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 이만큼밖에 구부리지 못해요. 그럼 내가 더 구부리려고 하면은 여기는 팔꿈치 관절이 굉장히 아프거나 무리가 오겠죠. 하지만 내가 유연성이 좋다면은 그만큼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관절의 무리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오타가 났네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해줘서 자세 교정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육의 불균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이 좋아졌을 때는 그만큼 전반적인 신체 근육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은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은 계속 움직이는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축된 상태로 있겠고, 내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위의 근육은 계속 이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축과 이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됨과 동시에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해줘서 자세 교정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이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안전한 유연성 운동을 위한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스트레칭. 자, 여기는 그림처럼 이런 스트레칭 동작들이 아마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만 동작을 취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팔 동작에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을 때, 자, 팔을 이렇게 당겨주는 동작을 했을 때 여기 있는 근육이 좀 팽팽해진다, 팽팽히 당겨진다는 느낌 정도까지만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동작을 취해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취하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고 부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다. 자, 땀이 날 정도로 왜 운동을 하고 실시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그냥 바로 실시하게 되면은 근육은 계속 처음 몸 상태였던 수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뻣뻣해요. 하지만 내가 가볍게 조깅을 해서 땀이 나게 되면은 근육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완할 수 있는 능력,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스트레칭하는 동작이 좀 더 부드럽고 편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통증이 느껴지는 관절 부위를 스트레칭 할 때는 더욱 조심하자. 아마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허리 통증이 조금 있는데 이러한 통증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좀 더 무리하지 않고 다른 부위의 동작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덜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 아픈 거를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 통증도 더 안 커지고 그다음에 근육 부위도 스트레칭 유연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지 않기. 본인의 몸과 컨디션 상태에 맞춰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한 유연성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잘 생각해서 유연성 운동을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효율적인 유연성 운동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효율적인 유연성 운동을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안전한 유연성 운동 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내 개인의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그림들 보이죠? 이 4개의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내 몸 상태에 맞게 결정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여기 있는 시계 그림 볼까요? 시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보통 한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은 10초가 가장 이상적이고 조금 더 내가 유연성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30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유지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톱니바퀴 그림은 반복 횟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횟수는 최소 3회. 자, 팔 스트레칭을 한다.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3번 정도 해주는 것이 이 팔 근육의 어떤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유연성이 좋은 친구들은 그 이상 4회, 5회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이 달력 보이죠? 이 달력은 한 주 동안 몇 번 하는 게 좋은지, 몇 번 하는 게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지 봤을 때는 매일 해주는 것이 우리 유연성에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게 힘들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3일 또는 4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그림은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호흡을 참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10초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호흡은 최대한 참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이런 큰 호흡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스트레칭 동작을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 내용들 잘 생각해서 유연성 운동하면은 아마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몸 상태를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칭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스트레칭 종류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을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정적 스트레칭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스트레칭 동작은 정적 스트레칭이거든요. 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정적과 동적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어때요? 정적이라는 것은 좀 더 그죠? 움직이지 않는 우리 정적이 흐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고 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이런 움직이는 이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의 두 가지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자세히 보면은 정적 스트레칭 먼저 보면요. 자, 쌤이 영상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을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그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팔 스트레칭을 예를 들면은 자, 팔을 뻗어서 쭉 당겨서 유지하는 동작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정적 스트레칭. 자, 반면에 동적 스트레칭은 자, 똑같은 동작이라도 자,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고정한 것은 정적 스트레칭, 움직이면서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동적 스트레칭이라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어려우면은 정적 스트레칭만 우리 이해하기로. 자,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은 자세를 고정시켜서, 동적 스트레칭은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구분 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정적 스트레칭을 했을 때, 동적 스트레칭을 했을 때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 정적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은 운동 후에 하는 것이 유연성에 아주 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동작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육을 늘어나게 한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근육의 어떤 유연성, 늘어나는 능력이 좀 더 좋아져요. 자,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자, 그런데 근육이 늘어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뭔가 묶을 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헐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근육도 늘어난 상태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움직임에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운동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 몸, 자, 세 번째 그 이유 보이죠? 세 번째, 근육의 긴장 완화. 내가 운동하면서 수축된 근육을 좀 더 편하게 풀어주고, 그리고 내 신체를 좀 더 올바른 자세로 교정하기 위해서,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 후에 실시해 주는 것이 정적 스트레칭 효과가 좀 더 높고요. 자, 반면에 동적 스트레칭은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축구, 농구, 야구 이러한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동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근육의 안정성, 어떤 운동 동작을 취했을 때 몸이 안정적으로 균형감 있게 동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수행 간의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헷갈려, 너무 어려워요 하면요, 일단 정적 스트레칭만 좀 정확하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맨날 했었던 그런 스트레칭이고, 이러한 것은 유연성 향상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인 효율적인 유연성 운동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의 유연성 측정 방법 및 향상 운동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 들어주세요. 안녕.